유튜브 형님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트맨 전 경기 다 다루고 있고, 자, NBA가 드디어 오늘 저녁부터 개막을 합니다. NBA 개막하다 보니까 개막 기념 파격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말까지 39,000원, 그리고 농구 배구 시즌 끝날 때까지 전 종목을 22만원에 신청 가능하십니다. 같이 한번 배팅해보고 싶으신 분들, 저는 금액 조절, 조합 구성, 어떻게 배팅할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배팅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도움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월말까지도, 그리고 이번 농구 배구 시즌 끝날 때까지도 저렴하게 신청 가능하시니 여기는 카톡 아이디나 여기는 번호로 조합 신청 원한다라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믿고 참여해 주시는 만큼 좋은 결과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뭐 우리가 오늘 해외 축구도 브랜포드 프랜승, 트락토르 프랜승, 아랄리 승리 푸근하게 주력을 적중시켜 줬습니다. 여기다 그 전날도 해외 축구 야간에서 적중, 그 전날 낮 경기도 정말 CS 역배 인천승, SK승 나름 배당 챙겨가면서 주력 잘 들어왔죠. 주력의 연승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조합은 단 한 조합 뭐 정도로 확실한 경기들만 골라드리고 있고, 뭐 경기별 순위처럼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도 항상 적어드립니다. 오늘 뭐가 제일 좋아 보이나 이런 것도 적어드리기 때문에 조합 받으시면서 가실 분들 자신 있습니다. 여기는 카톡 아이디나 여기는 번호로 이벤트 진행하는 현 시점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KBL 남자농구, 여자 배구, 남자 배구, 국내 야구, 그 다음에 아시아 챔스 축구 순서대로 분석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코멘트만 듣더라도 충분히 도움 근데 많이 되실 겁니다. 자, DB 대 KT 경기부터 한번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5등 기록 중인 DB가 홈에서 오늘 경기를 가지는 상황입니다. 리그 최고 수준의 원투펀치 알바노와 앨런슨을 보유한 DB는 보다 더 높은 순위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죠. 직전 경기에서는 SK전에서 일정의 타이트함이 좀 있었기 때문에 경기 시작하기 전부터 체력이 좀 힘들 것이다 라고 아쉬움을 호소했던 DB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전 SK전에서는 1쿼터 부터 크게 밀리면서 원정에서 81대 66으로 대패를 한 상황이죠. 홈팀 DB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6일간 4경기를 치르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DB의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를 좀 걱정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81대 66으로 대패하면서 일부러 점수가 많이 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SK전에서는 주력 선수들의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선수들의 체력을 많이 회복해둔 상황입니다. 아직은 또 시즌 초반이다 보니까 기본 선수들의 체력이 또 높은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오늘 경기에서도 나름의 경기력을 기대할 수 있는 원주 DB입니다. 알바노랑 앨런슨 원투펀치의 기량은 이미 검증된 시점이며 박인훈까지 살아난 DB는 또 다른 강점, 뎁스의 강점까지 보여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인훈까지 살아났기 때문에 무스타파, 강상재, 김보배, 이용우, 최성원, 서민수, 정호영 확실히 좋은 선수들이 많죠. 전 감독의 전략 전술이 조금은 고리타분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좋다라는 점, 알바노가 올 시즌 확실히 각성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DB 상위권까지 노릴 수 있는 전력입니다. 자, 상대는 KT입니다. KT는 직전 경기 가스공사를 68대 65로 제압하면서 리그에서 가장 끈적한 농구를 보이며 농구를 이제 보이는 팀다운 경기의 결과랑 내용을 보였습니다. 다만 저는 KT를 솔직히 좋게 보지 않습니다. 리그 4등이라고 해도 그리 강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일단 KT가 올 시즌 목표로 삼았던 농구가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경훈 감독은 분명 올 시즌 빠른 템포의 농구를 예고했고 이를 바탕으로 우승을 노린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공격의 페이스, 공격의 속도가 리그 10개 구단 중 9위를 기록하며 공격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올 시즌 공격이 단 한 경기도 제대로 터지지 않았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올 시즌 경기당 69득점으로 순수 득점도 리그 전체 꼴등을 기록해주고 있는 상황, 1등 DB와는 상반되는 상황이죠. 하위권 팀들과의 맞대결, 여기에 운이 더해지면서 4위라는 좋은 결과를 만들었지만 득실 마진은 올 시즌 평균 경기당 마이너스 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당 평균 KT는 5점 차로 지는 경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공격이 진짜 답답합니다. 김선영을 바탕으로 한 속공 농구가 나오지 못하고 있고 팀에서 득점 1옵션 힉스 또한
폭발력이 애매하죠. 하윤기, 김선영, 문정현, 힉스, 박준영, 문성곤, 카굴라간, 윌리엄스 좋은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확실한 공격에서의 패턴 그리고 원하는 속공의 농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좋은 수비라던가 사이즈의 이점들이 있는 이점이 있는 것도 맞긴 합니다만 DB보다는 확실히 밀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홈에서 DB가 체력 이슈도 이제는 거의 없는 시점이고 DB는 생각보다 강하고 KT는 생각보다 약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경기 자연스럽게 홈에서 DB 승리 쪽을 추천드리고 언어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경기 150.5라고 한다면 DB는 리그에서 템포가 가장 빠른 팀입니다. KT 같은 경우는 템포 빠른 농구를 노리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버 쪽을 그래도 우리가 보는 게 맞겠죠. 오버까지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여자 배구 경기들 여자 배구, 남자 배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BA 개막하는 기념 파격 이벤트 진행합니다. 월말까지 39,000원, 농구 배구 시즌 끝날 때까지 전 종목 22만원에 참여 가능하시니까 정말 저렴하게 진행하고 있죠. 같이 데이터 받으시면서 배팅하실 분들, 저한테 데이터 받으시면 금액 조절, 그리고 어떻게 배팅할지 조합도 구성해드리고 이대로 가라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기는 카톡이나 여기는 번호로 조합 신청 원한다고 연락 주시면 좋은 결과 최대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퍼 대 도로공사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이제 페퍼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리그 꼴등을 기록하면서 이제 4년 연속 최하위권을 기록한 이제 페퍼가 홈에서 이제 개막전을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은 최하위 탈출이 목표인 이제 페퍼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컵대회에서부터 페퍼의 분위기는 좋지 못했습니다. 컵대회 3연패를 기록하면서 단 한 경기도 승리하지 못했죠. 올 시즌 또 이제 페퍼한테 좀 주목되는 부분은 외국인 1순위 선수로 조이를 영입해왔다는 겁니다. 키는 180대 중후반 정도로 사실 키가 그렇게 큰 선수가 아니긴 합니다만 좋은 탄력을 바탕으로 페퍼의 공격의 핵심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죠. 다만 비디오 분석을 제가 탄탄히 해본 결과 이제 GS에 있는 실바라거나 아니면 리그 최상위권의 압도적인 용병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좋은 선수는 분명 맞으나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수 있는 시즌 초반의 페퍼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선수가 탄력이 좋고 스피드가 좋고 높이가 좋은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도로공사의 켈시 같은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도 높이가 어마어마했었죠. 다만 빨랐어도 적응하기 전까지는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조이 또한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한국전력의 베논이라는 선수 1순위이긴 합니다만 제 분석 믿고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카드가 3대 0으로 셧아웃하는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이 조이 또한 그렇게 상위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 미들 블로커 이제 시마무라 하루요를 영입해 오면서 어느 정도 높이적인 부분들을 보강했는데 이거는 나쁘지 않고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FA 시장에서도 고예림을 4억 좀 돈이 약하긴 하지만 리시브를 강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다이가 수비에서 버티고 뭐 리시브랑 고예림이랑 한다이 수비 리시브 버티고 박정아 중심으로 공격을 간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박정아도 리시브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안정감이 팀적으로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장소연 감독의 페퍼 2년 차입니다. 작년보다 강해 보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안정감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죠. 고예림 한다의 리시브 몰빵을 하면 어느 정도 조이랑 박정아 중심으로 풀어갈 수 있겠으나 공격에서의 루트 또한 한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상대는 도로공사입니다. 올 시즌 모마를 영입한 시점입니다. 나는 GS 시절부터 모마는 단신 용병이지만 파워랑 점프력으로 증명을 한 용병입니다. 페퍼 용병 조이보다 못할 가능성은 사실 그리 높지 않습니다. 역시나 용병은 리그에 대한 적응도도 높은 그리고 이제 팀 자체가 안정화가 있는 모마가 오는 경기에서 좀 더 좋은 활약을 상대 용병보다 보여줄 수 있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뭐 아시아 쿼터즈 용병 타나차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름 공격과 수비가 다 되는 상황 용병이기 때문에 나름 원투펀치의 힘이 기대되는 상황이죠. 작년 시즌 후반에 합류하여 반등의 주역이 됐던 게 타나차였습니다. 미드는 배우나 김세빈으로 확실히 높이를 어느 정도 만들어낸 시점이고 드래프트 순위
이지훈이 1순위로서 이지훈 미들 블로커를 뽑은 것도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리베로는 임명옥이 빠지는 게 아쉽긴 하지만 리그 웬만한 리베로보다 수비가 좋은 건 이미 정평이 난 문정원이 메우는 상황입니다. 컵대에서도 문정원이 진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리시브의 안정감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컵대에서도 김다은 세터가 나름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팀 자체가 단단함과 공수에서의 강점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입니다. 모마가 올 시즌 33살이기 때문에 나이가 좀 많기는 한데 여전히 좋은 기량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도로공사 저는 생각보다 강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거 페퍼 그러다 보니까 도로공사 1.2배 배당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확실히 전력에서 우위가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 반대를 갈 수는 없죠. 도로공사 승리 쪽 추천드리고 그 다만 페퍼 또한 홈이라는 점과 작년보다는 전력에서의 강화가 좀 보이기 때문에 오버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쪽 승리 그리고 이제 도로공사 마엔 쪽 언오버 오버 추천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성화재대 OK저축은행 경기 한번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화재대 OK저축은행 경기입니다. 자,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비시즌에서 용병으로서 아희를 영입해 왔고 아시아 쿼터 선수로서 도산지를 영입한 시점입니다. 아희는 이미 도산지와 해외에서 합을 맞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이 같은 경우는 이번 작년에도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시즌 초반에 우리 카드에서 부상을 당한 이후에 나갔던 선수였습니다. 시즌 초반에 근데 작년에 분명 좋은 기량과 내용을 보여줬었고 이번 VNL에서도 네덜란드 국가대표 선수로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리더 역할도 잘해줄 수 있는 외국인 용병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죠. 중앙에는 김준우, 양수현이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는 상황이고 송명근이 빠지긴 합니다만 뎁스적인 부분이 나쁘지 않고 특히나 도산지랑 아이와의 움직임이 좋아 보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삼성화재의 기본 팀 컬러인 외국인 용병에 대한 집중도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그 결과 그런 부분들을 아이가 잘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즌 초반 어느 정도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삼성화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는 OK저축은행입니다. OK저축은행은 신영철 감독으로 이번 시즌을 시작하는 시점이죠. 연고지가 변경이 됐고 뭐 신호진 같은 경우 선수가 빠지면서 정광인을 데려왔고 뭐 디미트로프, 뭐 차지완, 정광인 이 삼각편들을 사용해 주면서 올 시즌 꽤 많은 변화가 있는 OK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데이랑 진상원의 중앙도 나빠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이제 오데이라는 아시아 커트제 선수를 데려왔는데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이민규 세터 같은 경우도 올 시즌은 초반부터 잘 준비해 놓은 시점이기 때문에 몸 상태,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부용찬 리베로 같은 경우도 현 시점에서는 건재하게 잘 버텨줄 수 있기 때문에 컵대에서도 나름은 국내 전력으로 준우승을 했던 OK저축은행 절대 무시 못하는 시점입니다. 즉 이번 경기는 나름의 접전이 예상되는 경기라고 볼 수 있겠죠. 삼성 같은 경우는 아이 위주로 좀 많이 풀어갈 가능성이 높고 이게 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옥저 같은 경우도 현 시점에서는 나름의 삼각편대의 힘, 중앙에서의 안정감, 세터랑 리베로가 시즌 초반부터 잘 준비됐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쉽게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삼성화재가 홈이기 때문에 남자 배구 또한 홈에서의 팀이 대부분 2점을 가져갑니다. 삼성화재 승리 마인 쪽 추천드리고 어느 번은 오버 접전 경기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KBO 국내 야구 경기 한번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BA 파격 이벤트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말까지 39,000원, 농구 배구 시즌 끝날 때까지 전 종목 22만원에 참여 가능하시니까 저 믿고 한번 같이 배팅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카톡 아이디나 여기 있는 번호로 조합 신청 원한다라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믿고 참여해 주시는 만큼 좋은 결과로 계속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축구도 우리가 적중을 오늘 경기 만들어냈었고 그 전날도 적중, 낮 경기도 그전 이제 우리가 주말에 또 적중시켜주면서 배당도 좀 어느 정도 가져가는 상황에서 주력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딱 좋은 경기들만 제가 골라드리니 그거 그대로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 최대한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대 하나 경기 한번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대 하나입니다. 1차전은 9대 8로 삼성의 승, 2차전은 7대 3,
9대8로 하나의 승, 2차전은 7대3으로 삼성의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양팀 모두 투수적인 부분에 있어서보다는 타격적인 부분이 좀 더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전 경기들에서 나왔다시피 선발이 보다 잘 버티는 팀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었었던 시점이었었죠. 오늘 경기는 삼성 선발 후라도, 하나는 선발 류현진이 등판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후라도 같은 경우는 올 시즌 200이닝 동안 방어율 2점대 중반을 기록해주면서 대단히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 선발 투수입니다. 구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다른 하나의 코리 폰세 아니면 와이즈 이런 선수에 비해서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완급 조절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범타 유도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이닝 또한 소화해주고 있는 선수죠. 오늘기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지금 일주일 넘게 휴식하고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체력 또한 좋아 보이는 시점이고 홈 라이온스 파크에서도 상당한 강점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직전 한화의 맞대결에서도 7이닝 무실점으로 굉장히 좋은 피칭을 보여줬었죠. 오늘 경기 또한 나름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삼성의 후라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하나는 선발 투수로서 류현진이 등판을 준비합니다. 류현진 절대 무시 못하죠. 한 달여 만에 나오는 시점인데 류현진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시즌 막바지 5경기 동안 방어율 1점대를 기록해주면서 굉장히 퍼포먼스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장타 허용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나올 수 있긴 합니다만 확실히 경험적인 측면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무시할 수 없는 류현진이 될 수 있겠죠. 나름 선발들이 오늘 경기에서는 보다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양팀 1차전, 2차전에서는 굉장히 다득점이 나왔다라는 점, 후라도랑 류현진 같은 경우도 기본 실점은 할만한 선발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7.5 기준점은 오버 쪽을 추천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승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이라는 팀이 홈에서 타격의 강점도 있고 류현진도 분명 KBO의 레전드, 대한민국의 레전드긴 합니다만 현시점 후라도보다 좋은 기량을 보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삼성의 배당 같은 경우도 현시점 1.6배 정도 나오면서 나름은 좋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 반대를 가기는 어렵죠. 삼성 승리 마인 오버 쪽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멜버른 대 부리람 경기 한번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외 아침 축구 경기들은 간단하게 좀 봐드릴 테니까 잘 코멘트 들어보시고 원하는 경기들을 골라가시면 좋은 결과 나오실 겁니다. 이것도 좀 자세하게 다 봐드리고 싶기는 한데 시간 관계상 좀 정말 이런 아침 경기들은 좀 자세히 못 봐드리고 숲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래도 자세히 봐드리니까 숲 라이브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멜버른 대 부리람 경기입니다. 멜버른 0승 0무 2패를 기록하고 있고 부리람이 이번 지금 태국 축구의 자존심을 세열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멜버른이 확실히 보단 강한 전력이고 이제 태국 축구보다 호주 축구가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건 맞긴 합니다만 태국 축구의 수준을 절대 무시 못합니다. 멜버른도 홈이긴 하지만 최근 하락세 리그에서의 상황들 아침에서의 상황들 좀 고려해 본다면 이번 경기 멜버른이 승리하겠으나 헨무 오늘 오버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울산 대 이제 산프 히로시마 경기죠. 자, 울산 대 히로시마입니다. 이 히로시마 조직력이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지금 리그에서도 압도적인 모습들, 리그컵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본 수준 축구가 한국 수준 축구보다 수준이 높은 건 기정사실이죠. 아침에서도 열심히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히로시마이기 때문에 확실히 최근 조직력이 좀 많이 붕괴된 울산보다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의 공격에서의 힘은 현 시점 에릭과 루비손에서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고 산프 히로시마의 저메인 류를 바탕으로 한 다양성 있는 공격이 훨씬 더 위력적으로 보이죠. 이번 경기 히로시마 승리 마헨 오버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두 대 조우리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두 대 조우리 경기입니다. 청두 같은 경우는 일단 어쨌든 조우리 같은 경우는 절대 무시 못합니다. 이제 현 시점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약한 축구 수준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보다 높은 조직력과 견고한 뎁스를 자랑하는 강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두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에서 주력급 선수들 웨이 시아오가 빠지고 이사 칼론이 나오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조우리 역배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조우리 역배 쪽 추천드리고 프렌 추천드리고 어느 오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대 마치다 경기입니다. 상하이 같은 경우랑 마치다 일단 상하이가 기세가 좋은 거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순수 전력은 J리그의 마치다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현 시점에서 마치다 같은 경우는 주력급 선수들도 전부 다 나올 수 있고 나상호를 바탕으로 한 공격과 수비에서의 힘, 특히 수비의 힘이 워낙 좋기 때문에 상하이의 기세만으로 마치다를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치다 승리 헨무 언더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승입니다.